주말 잘 쉬셨습니까, 여러분? 3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 나와 있는지 또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톱 기사는 증권면으로 좀 바로 오늘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입에 노라라는 증시. 사실은 이 표현이 가장 압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에 노란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죠.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 거라는 얘기는 뭐 대선 운동 때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언뜻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일기 때랑 비교해서 보면 일종의 좀 협상술일 것이다, 뭐 블레핑일 것이다 등등 이렇게 해석을 했던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야 나 진짜로 해 하고 실제로 때렸죠. 그러고 나서부터 시장에 생긴 이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하려나 보네? 그럼 뭐야? 협상술이 아닌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뭔가 이런 의문과 불확실성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시장은 불안해지는 거고, 그게 결국 이제 시장의 어떤 주가 하락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이면에는 그동안 이제 지난 2, 3년 동안 뉴욕 시장,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거의 유일하게 계속 올랐던 데 따른 약간 고밸류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뭔가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뭔가 변명거리, 어떤 명분거리 이런 걸 찾는 과정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사실은 좌충우돌,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좋은 빌미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주말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주말이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CNBC에 출연을 했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뭐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딱 핵심적인 단어가 디톡스라는 표현으로 좀 요약이 된다고 봅니다. 디톡스, 이제 독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은 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독에 이를테면 좀 중독되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즉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를테면 이 중독되어 있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시장을 되돌려놓겠다,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스콧 베센트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이런 뉴욕 증시의 조정 상황에 대해서 당분간은 뭐 소위 말해서 트럼프 푸시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을 거다.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베스트 장관이 했던 얘기를 하나 덧붙이자면 결국은 이런 디톡스 과정을 거치는 일시적인 어떤 그런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미국 경제는 완전히 탈바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트럼프 콜, 즉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뉴욕 시장과 관련된 이번 주 이제 글로벌 시장과 관련해서 역시 중요하게 볼 부분은 결국 이제 트럼프 관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CPI, 즉 이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2.9%, 3.0% 현재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2.9%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2월 달은 1월 달에가 3.0%였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난 주말에 나왔던 2월 고용 지표처럼 시장에서 무난한 소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차 얘기 좀 해보죠. 종전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현대차 그룹이 러시아에 다시 진출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3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장을 단돈 1만 루블 이게 이제 팔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냥 땡처리한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지금 러시아에 이제 과연 들어갈 것이냐, 뭐 이런 공장을 대규모로 투자가 일어났던 공장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처분했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 들어갈 생각이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전쟁이 좀 끝나는 분위기가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러시아에 다시 진출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도요타 같은 이 경쟁사들이 이미 지금 들어갈 준비를 막 좀 서둘러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 현대차, 기아가 가만히 있기는 참 애매할 겁니다. 근데 뭔가 좀 분위기가 전혀 준비되는 분위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작년 8월에 러시아 정부에 현대차 이 상표 등록을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아의 이 러시아와 CIS 독립국가연합 지사가 새로운 좀 신규 채용을 좀 공고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럼 이제 결국 변수는 기존에 있는 공장을 다시 매입할 것인 이 부분인데 팔 때는 헐값에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살 때는
현재 시세대로 사야 된다는 그런 바이백 조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제 올해 말에 이제 그 바이백 조항에 이제 어떤 그 기한이 만료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올해 말까지 기다렸다가 내년에 이 바이백 조항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공장을 다시 뭐 인수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게 점쳐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러시아에 다시 진출을 해서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처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현대차, 기아의 영업이익이 약 2% 정도 더 이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아주 좀 이른 전망일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관세 리스크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비용 부분이 늘어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또 상쇄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지금 당장 뭐 내일 모레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현대차가 러시아 쪽을 어떻게 할 건지 일단 종전이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움직임도 조금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이나 현대차 지금 저가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철강주 좀 좋죠. 지난주도 철강주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화학 철강주,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이 내수 부양 관련돼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업종들이 좀 주가들이 오르고 있는데, 철강주 최근에 한 달간 종목 상승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이 가장 많이 올라와서 42%나 올랐고요. 그다음에 세아제강도 30%, 포스코홀딩스도 30%나 올랐죠. 이렇게 다들 두 자릿수 이상 훨씬 뛰어넘는 그런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철강주들이 좋은 이유를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중국발 경기 부양,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서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국이 이제 철강 이 생산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감산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주요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정부가, 이건 좀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반도핑 관세를 부과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어떤 제품에, 그러니까 국내 철강 제품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은 나왔던 거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철강 제품의 가격 하락을 이끌어왔던 수요 부진,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 하락, 중국의 덤핑 수출 등등등 이런 어떤 이유들을 한꺼번에 다 좀 해소시키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또 사실은 불을 붙였다고 그러는 게 맞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 참여를 원해라는 얘기를 했던 거, 이게 마치 작년에 11월에 조선업에 대해서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좀 해석이 시장에서 좀 되면서 이 철강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강관이랑 배관 이쪽 그 주들이 상당히 좀 좋았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강관이나 이런 철강 제품들의 이 어떤 시장 점유율을 좀 살펴보니까요, 강관이랑 배관용 이 제품들은 1위입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42%니까 뭐 거의 절반이죠. 특히 철강관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6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만약에 LNG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밸브 쪽, 피팅 밸브 쪽은 8위고 그냥 철강은 5위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순위가 앞에 부분보다 좀 뒤로 가 있는 건 역시 중국산 제품들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수입을 줄이거나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 피팅 쪽이라든가 나머지 철강 제품들에 대한 국내 철강사들의 시장 점유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현재 철강주들한테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다 기대감이니까요. 결국은 1분기 실적에서 뭔가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3월 들어왔으니까 이제 3월 중순 넘어서 3월 말쯤 가면은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제 본격화될 텐데, 결국 이 철강주든 화학주든 최근에 이 중국발 뭐 경기 부양, 중국 양의 기대감 등등 때문에 많이 올랐던,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 올해 많이 올랐던 요 업종들은 결국 1분기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펀드와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ETF 상품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거는 제목에도 나옵니다만 방산주들이었습니다. 방산주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ETF 상품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데, 지금 표가 나오죠? 탑 5를 살펴보면요. 한화 플러스, 이게 이제 한화 자산운용의 이제 브랜드인데, 한화 플러스 이렇게 3개나 들어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내용도 비슷하죠.
1등은 글로벌 방산, 그러니까 유럽의 방산주들, 그다음에 미국의 방산주들까지 해서 지난주에 우리까지 하면 다 이 방산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게 이제 17% 압도적인 그런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연초 이후에 37%, 연초를 봤자 얼마 안 되니까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2위가 이제 미래에셋의 우주방산 ETF 상품. 이게 9%인데 이거 연초 이후 한번 보십시오. 무려 57%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플러스 이제 방산 상장주. 요거는 이제 국내 방산주들을 추대하는 건데 순 자산액이 4,570억.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돈이 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방산 관련 ETF 상품이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에 8.5%, 1개월 37%, 연초에 무려 74%입니다.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조선 탑10 이렇게 순위를 기록했는데 조선 탑10 요 ETF 상품도 연초에 3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보십시오. 뭐 30%다 이상 연초 이후에 불과 한 2달 반, 2달 한 정도 사이에 이렇게까지 수익률이 우주항공이랑 방산 쪽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걸 그대로 ETF 상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2.8%, 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지난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오락가락 행보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헬스케어가 지난주에 경기 방어주 역할을 좀 제대로 했네요. 0.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